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재가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재가급여가 무엇이고 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기본편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활용 방법, 심화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세 톡톡! 인지정서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제도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런 인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특별 등급처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재가급여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그리고 방문요양 안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라는 것이 그러한데요. 일반적으로 방문요양은 그동안에 신체나 가사에 어떤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예. 인지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처럼 어르신들의 인지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과의 어떤 게임들, 그리고 회상훈련,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르신의 인지를 자극해서 어르신이 치매의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막게 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의 집에서 동네를 벗어나는데 3.5km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부족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어르신들의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과 같은 시스템인 거죠. 뭔가 인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비용적으로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비싼가요, 더? 실제적으로 예. 인지 지원 등급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경증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1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중증이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152만 한 700원 정도의 등급이라고 하면 거기에 경증인 5등급은 한 102만 1,000원 정도에 다닙니다만 인지지원 등급은 57만 3,900원으로 어르신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치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행동 통제나 이런 것이 아닌 누군가의 조언으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거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케어를 하는 동작에 그렇게 많은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단가에서는 약간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는 1등급은 152만 700원 정도 1등급입니다. 네. 가장 중증이 대부분 와상에 계신 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케어를 하는데 돌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식사 수발도 해야 되고. 이게 157만 원이라는 게 한 달 기준인 그렇습니다. 거죠? 월 한도액이라는 표현을 월 씁니다. 한도액. 근데 이 월 한도액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집에 계시면서 1등급인데 방문 간호를 많이 쓴다든가 네. 방문 목욕을 많이 쓴다 이러면 16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나머지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물론 150만 원의 재가 서비스는 15% 정도의 본인 부담, 15% 정도의 본인 부담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식을 보여드릴까요? 네, 네. 복잡하네요. 쉽게.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예.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소개하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여러 정보와 실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라고 이러한 어르신들의 급여 서비스의 양을 표시하고요. 그것을 비용으로 내놓고 비용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스스로 체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족들이 옆에서 노인을 돌보는데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방문 요양을 대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문 요양 횟수, 방문 요양은 횟수에 따라서 1회도 가능하고 2회도 가능하고 3회도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 1, 2등급은 뭐 시간이 정해져 있고 좀 더 경증이면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만 1일 2회 정도의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30분을 이용할 거냐, 60분을 이용할 거냐, 90분을 이용할 거냐 여러 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1시간 아침 식사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좀 파견해줘서 가정이 조금 편했으면 출근 시간이 바쁘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꼭 방문 요양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방문 목욕도 쓸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는 60분 정도를 쓸 수 있고요. 주야간보호, 아까 재가급여 안에 주야간보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주야간보호를 또 통합해서 썼을 때 뭐 이러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앞에 나와 있는 방문 목욕을 썼을 때 본인의 낼 수 있는 부담금 75,450원,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를 섞었을 때 7만 원 정도의 부담금, 요것을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담금과 여기에 등급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네. 5등급 정도의 등급으로 하고,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네.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약간의 배려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좀 할인해 주세요. 예,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여기에 제도에 보면은 일반 대상자는 제가는 아까 본인 부담금이 15%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 부담금을 40% 정도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을 60% 정도, 이거는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경감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일반 대상자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가 되고, 공단은 요만큼을 내주고, 네. 지금 내준 저희가 서비스를 내면서 본인이 내는 금액은 21,96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죠. 하루를 기준으로 보신 거잖아요. 요거는 횟수에 따라서 예. 서비스라는 것은 네. 일일당 몇 회를 계산을 하고요. 네. 우리가 숙박의 개념인 시설은 이제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일일 단위로 계산해서 네. 월 내놓은 금액이 5등급은 100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인지 등급은 57만 원 정도로, 실제적으로 인지 지원 등급이 왜 이렇게 가격이 낮으냐면 주간 보호나 이런 쪽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비용 부담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말씀해주신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이 월 한도액이지 않습니까? 예. 이 한도 내에 있더라도 본인 부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제도는 예.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내고 재원을 마련을 하고요. 또 한켠에 예. 본인이 내는, 이용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이것이 합쳐져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돌봄이란 방식으로 구성해 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짐을 덜어준다 그렇죠. 정도로 이해를 하지, 뭐 전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다 지원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실제적으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의 월 한도액은 57만 3,900원입니다. 정해진 한도액에 쓰면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내는 건 월 8만 6천 원만 그렇죠.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활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제도를 쓰는데 부담감이 없어야 됩니다. 비용적인 부담을 줄였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집에서 제가 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양센터에서, 방문센터에서 보내주는 요양보호사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를 활용을 해도 되는 건지.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의 특징, 제가급여라고 하는 서비스는 본인의 집,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핵심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온다면 치매 어르신도 실제적으로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급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등록된 제가급여를 주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에 가셔서 어르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질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어머니의 가정에 매칭을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네요. 예. 방문 요양센터에서 그냥 보내주신 분을 써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방문 요양에서 파견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선택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여러 선택 사항이 있어야겠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돌봄을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방법이죠. 제가 급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사실 집 말고 오히려 시설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회에 네.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문기 교수님 모시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특히 제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든든한 돌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최대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쉽지는 않은 예,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성심성의껏 많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시간에 시설 급여에 대한 또 알짜 정보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세 톡톡!